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최근 현대 벨로스터 N DCT 차량이 런칭했죠. 국산차에서 이제 오버부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버튼을 누르면 20초간 최대 출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차가 바뀌는 건데요. 일명 부스터라고도 합니다. 국산차에서도 이제 좀 펑카 시장이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라 좋네요. 현대 N 브랜드가 조금 더 열일해서 더 재미있는 고출력 차량들도 생산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펑카 말고 아직 국산차 중에서 이렇다 할 슈퍼카는 없는 상태죠. 현대기아차에서는 아예 볼 수 없고요. 과거에 잠깐 스피라가 존재하긴 했는데 이 차의 성능을 슈퍼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스피라는 그냥 스포츠카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스피라에서 제일 많이 판매된 차가 175마력짜리 버전이었다고 하네요.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한국인이 만든 슈퍼카가 존재하긴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드마크로스 에피크 GT1입니다. 자동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 차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실 겁니다. 한국에도 슈퍼카가 있었다고? 라고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슈퍼카가 존재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죠. 안타깝게도 이 차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드마크로스라는 브랜드는 GS그룹의 창업자 허만정 회장의 증손자인 허자홍 씨가 설립한 회사였고요. 그는 평소에 자동차에 매우 관심이 많아 클래식카와 스포츠카를 수집했었는데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자신이 직접 슈퍼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바로 실행에 옮겼는데요. 드마크로스 브랜드를 창업하고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슈퍼카의 디자인과 설계, 개발을 허자홍 씨가 직접 주도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차가 바로 드마크로스 에피크 GT1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히 보면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차가 떠오르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7, 80년대 슈퍼카를 닮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전면부와 측면부는 포드 GT40과 좀 닮은 모습이고 후면부는 페라리 테스타로사를 닮았습니다. 측면부의 1번 스티커를 보니 켄 마일스가 탑승했던 포드 GT40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네요. 사이드미러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죠. A필러 부분에 붙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페라리 테스타로사의 프로토타입과 초기형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디자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허자홍 씨는 6, 70년대 르망 레이싱카에 특히 관심이 많아 그가 개발한 슈퍼카 역시 디자인이 그 시절 자동차의 향수를 불어일으킬 수 있게 클래식한 스타일로 디자인이 된 것인데요. 실내에도 역시 클래식한 감성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차의 생산은 캐나다에 있는 멀티매틱이라는 회사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멀티매틱은 서스펜션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 GM과 포드의 서스펜션 부품을 납품하기도 하고요. 레드불 F1 레이싱팀 머신의 서스펜션 설계를 맡은 실력 있는 회사입니다. 잘 달려야 하는 자동차의 서스펜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2011년에 최초로 등장한 드마크로스 GT1은 꽤 이상적인 슈퍼카의 설계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알루미늄과 카본 파이버를 활용하여 강성을 확보하면서도 경량화를 동시에 이루어내었으며 엔진이나 서스펜션 부품 역시 알루미늄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공차 중량은 1450kg으로 가벼운 편이었죠. 미드십 후륜구동 MR 구조였던 드마크로스 에피크 GT1은 포드가 나스카 레이싱에서 사용하던 5.4L 슈퍼차저 엔진을 탑재해 최대 출력은 845마력을 발휘했고 변속기는 6단 수동이었습니다. 강력한 엔진이 탑재된 덕분에 수동 변속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 데는 3.1초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최고 속도는 370km/h. 이 정도면 가속력만큼은 슈퍼카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후륜 서스펜션 구조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011년이면 당시 양산형 슈퍼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푸시로드 타입이 적용되었는데요. 이 차가 만약에 2011년 대량 양산이 진행되었었다면 양산형 자동차 중에선 최초로 푸시로드 서스펜션이 적용된 슈퍼카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산되지 못했고 결국 2012년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가 최초로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타이틀을 가져갔습니다.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페라리 F50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긴 했는데 이 차는 소량 한정 생산된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푸시로드 타입이 뭔데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잠깐 공부를 해보죠. 일반적인 슈퍼카는 대부분 W10원 타입 서스펜션을 장착한다면 로어암과 어퍼암이 존재하고 암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는 댐퍼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푸시로드 타입은 W10원 서스펜션을 변형하여 푸시로드라는 암이 하나 더 있고요. 충격을 흡수해주는 댐퍼는 이렇게 옆으로 펼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타이어가 올라가게 되면 로어암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푸시로드도 올라가겠죠. 올라간 푸시로드는 락커를 밀고 그 락커는 댐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댐퍼가 여기서 충격을 흡수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 서스펜션을 양산차에 적용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댐퍼를 수직으로 세울 필요가 없으니 차고를 낮출 수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인 서스펜션에서 차체를 낮추기 위해선 아주 단단한 스프링과 댐퍼가 필요한데 이는 움직임을 재현하기 때문에 세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슈퍼카에 최적화된 서스펜션인 거죠. 원래는 F1 레이싱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논외적인 부분인데 푸시로드 타입은 사진처럼 엔진룸을 열었을 때 댐퍼가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레이싱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감성적인 요소에도 한몫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스펜션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역시 AP 레이싱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슈퍼카의 성능에 걸맞는 사양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사 제품을 이용하였습니다. 스펙이나 차량 설계만 보면 당시 활약하던 슈퍼카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았었네요. 2011년이면 벌써 거의 10년 전인데 말입니다. 처음 만든 차가 이 정도면 꽤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성능도 매우 뛰어나고 훌륭한 슈퍼카가 될 것 같았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2011년 두바이 모터쇼에 출품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선 브랜드 가치가 제로였죠. 하지만 차량 가격은 1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약 16억 8,500만 원에 달하는 비싼 가격과 수제 생산으로 인해 6개월이 넘는 생산기간이 소요되었고 구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람보르기니 페라리 2대를 사지 뭐 요런 뉘앙스였던 걸까요? 사실 슈퍼카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생 브랜드였던 드마크로스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드마크로스는 점점 잊혀져 갔는데요. 2016년 전라남도 도청에 잠깐 전시가 되기도 했었으며 국내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이 차를 소개하기도 했었지만 국내에서 사고가 나서 반파되었다는 뉴스 이후론 이 차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리가 되었다는 말도 있고 폐차를 했다는 말도 있고 이 차의 근황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마크로스 에피크 GT1은 잊혀졌고 개발을 주도했던 허자홍 씨도 슈퍼카 사업을 정리하면서 코리안 슈퍼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랬지만 참 아쉬운 결말이죠. 그래도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킨 도전정신, 그리고 그 도전정신으로 세계의 한국 슈퍼카를 알렸다는 점에서 이 차는 매우 의미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국산차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카는 없는 상태죠. 그나마 국산 브랜드 중에 가장 자본력이 탄탄하고 슈퍼카를 개발할 의지가 있을 법한 브랜드는 현대차인데 현실적으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개발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선 오랫동안 현대차가 슈퍼카를 안 만드는 것이냐 못 만드는 것이냐 이거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관련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카만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양산차를 생산하면서 슈퍼카를 같이 개발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꽤 많죠. 이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슈퍼카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자신들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슈퍼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산 브랜드들도 허자홍 씨의 도전 정신을 이어 코리안 슈퍼카를 개발해 뭔가 하나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인이 만든 슈퍼카 드마크로스 에피크 GT1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